지난번에 지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그 시나리오가 페이스북에 내가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회사의 가격이 이제 9억 원이고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10%를 갖게 됐다라는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스북의 가격 9억 원이라는 숫자는 과연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? 상장 회사가 아니고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투자를 받는 창업가 입장에서 과연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이제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상장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지 분명히 이제 투자자마다 그리고 창업가마다 이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옳다라고 이렇게 뭐 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밸류에이션 매기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는 그러한 뭐 주제이기 때문입니다.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DCF, 이게 무슨 약자냐 하면은 Discounted Cash Flow라는 이제 방식이고, 뭐 기업 금융이나 아니면 경제학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고요. 뭐 복잡하게는 제가 안 들어갈게요. 어차피 이거는 또 이것만 다루는 주제나 책,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버는 벤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에 뭐 이만큼의 우리가 이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미래의 수익을 이제 현재의 값어치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산출하는 그런 이제 기업 가치 산정 방법을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이제 방법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CCA라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. 이게 약자가 Comparable Companies Analysis의 약자인데요. 말 그대로 비슷한 회사와 우리 회사를 비교를 해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검색 쪽에 회사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이제 투자를 받을 시점에 과연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 라는 질문 했을 때 이 비슷한 분야의 회사였던 야후나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의 비슷한 단계에 있을 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우리는 야후나 구글보다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뭐 우리 생각에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라고 이제 비슷한 분야의 회사랑 비교를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은 비슷한 분야에 있는 상장 회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수치나 지수 같은 거, 뭐 그 중에 하나가 price earnings ratio라고 하죠. 그러니까 주식당 수익 비율,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이제 이용을 해서
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크게 보면 요 정도가 있고요.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시작한 벤처기업의 가치를 매기는데 사용하기엔 좀 많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엔 뭐 솔직히 벤처기업이라는 게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년에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5년 뒤에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현재 회사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이제 어거지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CCA 방법도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시다시피 모든 벤처기업이 다릅니다. 이제 같은 검색이라는 같은 분야에 있는 회사들도 누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어떻고 뭐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회사의 결과는 굉장히 극적으로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우리랑 비슷한 회사가 이 정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격은 이 정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큰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도대체 저 같은 벤처 투자자, 특히 굉장히 이른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를 보고 회사의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할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그러고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회사에 과연 이제 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제 역량은 어떤가?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가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들이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뭐 매각하거나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그런 팀원들로 구성된 팀이라면은 아무리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저는 이제 주는 편입니다. 이게 미국에서도 뭐 유명한 이제 창업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소문이 만약에 퍼지면은 솔직히 제품이 없는 거를 떠나서 뭐를 만들지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 단계에 뭐 수백억, 심지어는 수천억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매기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죠. 두 번째는 저는 시장의 크기를 이제 많이 봅니다. 과연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시장이 10조 원짜리 시장이냐, 아니면은 시장의 100%를 다 먹어도 100억짜리밖에 안 되는 시장이냐. 당연히 이제 시장의 포텐셜이 클수록 저는 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가능성에는 이제 당연히 팀원들의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의 크기라는 이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려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뛰어난 팀원 그리고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팀이나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말 속담에 뭐 이런 말이 있지요.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. 솔직히 투자 받을 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즉 투자를 받으려는 이제 창업가는 항상 이제 더 좋은 조건의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시하지요. 창업가의 입장에서는
현재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100억 원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경험이랑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너네 회사는 100억이 아니고 50억 원의 가치다.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창업가와 투자자의 어떤 기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창업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회사가 100억이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온갖 설득과 온갖 자료를 주려고 할 테고, 투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매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까지 투자했던 회사들, 지금까지 봤던 비즈니스,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최대한 밸류에이션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.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?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어떠한 정답도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비상장 회사라는 것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고 이거를 벤치마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 100억과 50억의 사이인 뭐 한 75억 원 정도의 중간에서 합의를 보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. 저 또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가들이랑 딜을 할 때가 있고요. 뭐 이럴 땐 진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소리가 큰 놈이 진짜 이기는 것 같아요. 즉, 이 창업가가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뭔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공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끝까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요. 만약에 투자자가 봤을 때 저 창업가는 뭐 과거에 그렇게 뭐 성적이 좋지가 않고 우리가 아니면은 돈을 받을 때가 분명히 없다. 하지만 좋은 비즈니스고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투자자도 여기서 자신이 그 제시했던 50억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. 뭐 이런 이 직접적인 그런 이제 예라고는 뭐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, 그 요새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회사들이 그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 보면은 좀 이런 이제 그 논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예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트위터가 아마도 빠르면은 다음 달 11월 달에 이제 상장해서 그 공개적으로 이제 주식이 거래가 될 텐데요. 잘 아시겠지만 트위터는 아직도 그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워낙 사용자들이 많고 그 이 트위터란 회사 뒤에는 뭐 잭 돌시나 그 에반 윌리엄스, 비스톤이란 엄청난 그 창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위터의 현재 가치는 110억, 죄송합니다. 110억 원이라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. 또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서비스는 그 수익은커녕 매출이 빵원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, 그 벤 실버만이라는 친구가 워낙 똑똑하고 자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약 그 4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세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어린 그 LA에 있는 회사죠. 이제 스냅챗이라는 회사는 이 또한 핀터레스트와 같이 매출이 하나도 없지만 가치는 30억 원입니다. 이제 과연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숫자가 뒷받침이 되겠지만 이 두 회사 핀터레스트와 스냅챗의 가치를 이제 산정을 할 때 과연 이제 앞서 말했던 뭐 DCF 방법이나 아니면은 Comparable Companies Analysis CCA 방법으로 과연
이 회사들의 가치 40억과 30억이라는 게 나왔을까요? 그건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전에 위에서 말했던 창업가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러한 기싸움, 그리고 뭐 이미 그 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투자사들이 매겨놨던 밸류에이션, 이 창업팀의 능력,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,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봤던 이제 비즈니스 자체의 가능성, 이 이제 우리가 수치로 현재로서 매길 수 없고 어떤 그 무형의 그런 자산이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에 많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